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지가 아니라 허가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제 규제한 걸로 보면 되는데, 이 같은 소식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책무를 이행하는데 좀 딜레마가 있다.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연준 당장 개입할 생각 없다. 이렇게 이제 멘트 한 점이 또 낙폭을 키우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은 매수 매도 반복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도 연속적으로 빠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1차 반등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 또는 반등이 이것으로 끝난 거 맞는지 이전 통계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빠졌습니다.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건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다우지수 낙폭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업종으로 보면 뭐 에너지 빼놓고는 다 빠졌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움직여서 에너지주들이 좀 선전한 거고, 그 외에는 뭐 기술주가 거의 4% 가까이 빠졌고요. 테슬라가 빠지면서 필수 소비재도 2.69%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의 낙폭이 더 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H20, 이거 이제 중국에 수출되는 저사양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출 금지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허가를 받아라, 수출할 때마다. 근데 이거 말이 허가지 그냥 수출하지 말란 얘기니까 사실상 금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AMD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뭐 매출의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건데,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중국 매출 비중은 10% 초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그 이상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것보다 더 큰 타격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일 이제 보잉 제품에 대해서, 보잉 항공기를 인도받지 말아라,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항공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진 거 없는데, 예를 들면 경기 나빠진 거 없는데 정책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변수로 확 나빠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들은 상당히 싫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협상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두 가지, 비방자재, 협상 책임자 임명, 이 두 가지를 내걸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통령이 중국 촌놈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협상 책임자는 뭐냐면 그 미국이 원하는 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협상에서 타결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내가 중국을 굴복시켜서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협상을 책임자들이 알아서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책임을 갖고 결정권까지 갖는 사람을 보내라, 우리가 그런 사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또 실제로 중국은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바로 받기는 애매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중국의 협상 의지는 긍정적, 그런데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애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지수 낙폭을 키웠던 건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관세 인상폭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이 단기간이라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성장과 물가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잡자니 물가가 뛸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를 기다리자니 성장이 죽을 것 같고, 이 충돌이 될 때는 좀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정책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빨리 하기를 바랬는데 이런 발언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실망을 했고, 이게 오늘 지수 낙폭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의 날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향은 나와도 상향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5일까지가 그 미국의 연방소득세 신고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라서 자금을 좀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에 좀 시장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이런 점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뭐 경제지표는 소매 판매 나왔는데 1.4% 전월 대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는 괜찮구만라고 해석이 됐는데, 다만 보시면 전월 대비 자동차 부분이 5.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갑작스럽게 5% 전달 대비
이제 그 구매가 늘어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에 자동차 미리 구매하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가 본격화되면 자동차 구매가 뚝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매 판매, 이제 데이터 자체가 잘 나오면 시장에서는 아유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또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매 판매 호조에 대한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뭔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이 계속 내려가요. 오늘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을 좀 하향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한 0.5% 올해.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0.5%까지 내려가고,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관들별로 경제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별로 가격 변동을 보면 금이 1년 전 대비 18% 올라갔는데 국제유가는 16% 빠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국제유가는 상대적으로 경기를 반영하는 어떤 그걸로 이제 분석이 되는 어떤 원자재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 선호하고 경기 관련된 원자재는 하락하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이게 경제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트럼프의 어떤 행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상대적으로 논하는 게 뭐냐면 은행들의 트레이딩 분야, 이게 이제 뭐 옵션도 하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대 은행의 트레이딩 분야가 연도별로, 이게 보면 가장 아랫선에 있는 진한 파란색이 올해 수치 1분기 수치거든요. 트레이딩 분야는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커지고 있는 장세에서 은행들의 그러니까 뭐 은행들이 모든 사업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트레이딩 쪽은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시장이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모인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뭐 엔비디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고, AMD도 같이 제재받으니까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 에너지주 이란 제재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에너지 주들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달러트리 같이 저가 제품 파는 데가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사업 구조다, 이렇게 되면서 선호를 받으면서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에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변화는, 주식은 뭐 계속 팔고 있는데 선물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단기적으로는 빠지는데 추세적으로 빠질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라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등락만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2,500이 이번 이제 반등 목표에 상단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선물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거나, 이제 그러니까 청산이다라는 거, 이제 매수, 선물 매도는 하락 배팅 쪽이잖아요. 5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제 지수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초반을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뭐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이번에 반등이 저점 대비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큰 하락 나오고 나서 저점 대비 고점의 하락을 보니까 17.1%, 13.1%, 그리고 이거 이제 작년 12월 거는 1차 반등은 11.8%였고 눌렀다가 2차 반등한 것까지 치면은 24.6%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반등폭이 11.8%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어떤 반등폭을 감안해 보면 최저 반등폭하고는 좀 비슷하죠.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지금 기대하는 거는 작년도 12월 샘플 올라갔다가 눌렀다 다시 올라가는 그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반등한 거에 1차적인 건 3분의 1, 2차적인 건 절반 이상에서 튕겨 올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게, 좋은 장에서는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온다.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3일차 정도 이내, 그러니까 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오늘 또는 내일 장에서 플러스로 돌리는지 여부로 가늠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하나의 어떤 반등 사이클이 끝난 건지, 1차 반등 후에 이제 더 강한 2차 반등이 나오는 건지는 이틀 안에 반등이 나오는지로 가늠을 해보면 된다. 중요한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 최근에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는 게, 예탁금이
지금 안 늘었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실질 고객 예탁금을 따져봐도 지금 예탁금이 늘어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끌어올릴 만한 힘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이 붙어줘야 되고 외국인 기관이 붙어줄 만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코스닥은 이틀 안이 상당히 중요한 고비. 그러니까 반등이 1차 반등 끝난 거냐 아니면 더 강한 2차 반등이 예고되어 있는 기대를 걸 만한 상황이냐. 이거를 이제 걸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코스닥이 좀 고약한 게 4월 4일 이후로 보면 빠지는 날은 급락을 해요. 올라가는 날도 급등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특히 빠지는 날은 가장 적게 빠진 게 마이너스 1.8%잖아요. 5% 빠지고 2.3% 빠지고 그러니까 좀 빠지는 날이 고약하게 빠지는데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날 되게 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의 어제 조정이 나쁜 조정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4일 동안 저렇게 좀 제법 10% 넘게 올라간 거는 상당히 크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고려해 볼 때 어제의 조정은 그렇게 나쁜 타이밍에 나온 조정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대신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끝난 거다. 이번 조정이 반등이 끝난 거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틀간의 어떤 매물 소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특히 하락할 때 저렇게 고약한 하락 1% 넘게 하락하는 그런 고약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사실 이제 중국 이외 국가들은 협상 단계거든요. 지금 EU에서 협상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국가들의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보면 미국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 자체가 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협상하는 건가?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협상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어제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예, 큰 폭으로 빠진 이후에 이틀 안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가 계속 작동을 했는데, 사실 어제 엔비디아 거는 반영이 된 거라서,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낙폭이 어제 우리 정규 시장 돌아갈 때 나왔던 시간의 낙폭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덜 빠진 건 아니라서, 수출주들이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과 선물의 어떤 추이, 이 중에서 특히 선물이 돌리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매도를 더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추세적인 조정보다는 이제 지그재그 조정 같다 뭐 그렇게 열어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어떤 오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미국에서 내부자들의 어떤 매도 비율,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내부자들은 대체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그걸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내부자들이 많아서 이거는 숫자가 1보다 아래쪽에 가 있어요. 매수와 매도 비율은 항상. 근데 최근에 이 매수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0.4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는 내부자들의 매도보다 매수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전통적으로 이 기사가 블룸버그에 나왔던 이 기사를 보면 내부자들의 매수 빈도가 갑자기 올라갈 때 전통적으로 그때가 증시 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기사에서 꼽았던 그 시점을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작대기로 거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큰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즈음 바닥이긴 했다라는 거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또 그땐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기업들 실적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은 심리 지표만 영향을 줬는데 이게 그 기업들의 어떤 직접적인 뭐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이게 길게 이어지면 정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영을 못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통적인 어떤 바닥 신호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길어져서 실적에 타격을 입는 국면으로 해석을 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바닥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긴 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해서 여의도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금감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늦게 올려질 거니까 이제 오늘 저녁 방송은 빨라봐야 한 8시? 예, 그 정도니까 이제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려지는 시간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